안녕하세요. 골라TV 김홍일 PD입니다. 테마 발견을 통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슈와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전달해드리고 있죠. 오늘 다시 소개해드릴 테마는 반도체 유리기판 관련 테마입니다. 저희가 이 이슈를 3월 15일날 소개시켜드렸어요. 유리기판 초격차 삼성연합군 뜬다. 3월 12일날 기사가 나왔고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등 그룹 주요 전자계열사들과 유리기판 공동 R&D에 착수했다. 그리고 2026년에 유리기판을 본격적으로 양산하겠다 라는 내용이었죠. 기존부터 유리기판 테마로 필옵틱스나 SK 같은 종목들이 3월 초부터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었지만 테마 현상을 가속화시킨 것은 아무래도 이 삼성전기 그리고 삼성그룹의 유리기판 R&D 착수 관련 기사부터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테마가 시장에 있는데 유리기판이 또 유독 강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전부 다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면서 대부분 큰 폭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최근에는 약세장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죠. 특히 기술주 코스닥 중심으로 쭉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중심의 메인 순매수가 받쳐주면서 지수 자체는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최근 시장 전반 상황은 썩 좋지 못하고 약세장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서 수급이 특정 섹터로만 쏠리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을 대표하는 섹터가 유리기판하고 전력설비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4월 8일 종가 기준으로 유리기판 관련 테마로 오른 게 JNCT 그리고 필옵틱스, 캠트로닉스, 25위 ICD, FNS테크 27위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종목이 있고요. 전력설비 관련주도 대원전선이나 대한전선, 전력설비 기존의 계룡전기, 일질전기, 효성중공업, 전력설비 쪽도 전반적으로 또 강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결국 이게 AI가 불러오고 있는 빅웨이브의 흐름을 잘 따르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AI 관련 테마로 국내 증시에는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의료용 AI 이런 게 올라왔다가 HBM 특히 장비주 중심으로 확산되었고 여기서 반도체를 거쳐가지고 액침 냉각도 한번 튀인 적이 있었고요. 이번엔 그 다음 차례로 유리기판과 전력설비 쪽으로 온기가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유리기판 테마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사이클은 또 마침 연준 위원들이 계속해서 매파 발언을 이어가면서 연내 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지 않나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는 그래도 그 체력으로 버티고 있는 반면 우리 증시는 이것을 버티지 못한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유리기판 특징 그리고 유리기판이 플라스틱 사이에 실리콘을 심는 기존의 기판을 대체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다시 말씀드려 볼 텐데요. 기존에는 플라스틱 기판 사이에 실리콘 기판이 얇게 들어가는 형태였는데요. 유리기판은 더 미세하게 회로를 새기면서 두께를 줄일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열에 강하다는 특성이 AI 반도체가 많은 연산을 수행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많이 먹고 그러면 열이 나게 되는데 이럴 때 실리콘 기판은 열에 상대적으로 약해가지고 휘어버릴 수 있다면은 유리는 열전도율이 낮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차세대 AI 반도체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기판이 일종의 그릇이라고 또 비유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릇의 음식을 점점 더 넓고 높게 쌓을 필요가 있는 추세가 생기고 있는데 그릇이 이렇게 잘 깨져버린다면은 아무래도 새로운 기존에 쓰던 소재의 그릇을 더 이상 쓰지 못하고 새로운 소재의 그릇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유리기판은 아직 양산화 단계까지 이르지 못한 기술력의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리콘을 모두가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유리기판이 실리콘 기판 대비 갖고 있는 특징은 패키징 사이즈를 넓힐 수 있다. 35, 35에서 100, 100 이런 수준으로 기술력을 갖고 있는 디스플레이 관련 소비형 업체들이 예를 들면 JNTC 같은 종목들이 또 주목을 받고 있고 디스플레이 중에 울트라신 글래스라고 UTG라는 그런 제품명이 있죠. 그런 UTG 관련 주들도 일부 유리기판 테마로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유리기판 설명드렸을 때 핵심적인 포인트가 유리기판 도입에 따른 패키지 높이 변화, 플라스틱 기판 안에 기존의 얇은 실리콘을 넣는 형태에서, 그리고 인터포저로 이렇게 칩을 붙여 올려야 돼서 필연적으로 좀 두께가 상대적으로 두꺼워질 수밖에 없는데, 기존 기판은 MLCC가 패키지 기판 위에 올려져 있었다면 유리기판은 기판 자체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칩과 기판 사이에도 인터포즈 없이 그냥 칩이 딱 붙어 있죠. 이런 부분이 좀 더 유리기판이 더욱더 두께를 줄일 수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리콘 인터포저와 유사한 성능을 더 얇고 더 대면적화로 구현, 이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가 유리기판 관련 밸류체인을 소개해드렸던 자료였는데요. 결국 선두주자인 인텔이 장기적으로 유리기판을 기존 기판에서 대체할 계획, 이렇게 필요로 하고 있고, 결국은 AI 관련된 서버 등 고성능 제품부터 순차적으로 유리기판을 적용할 예정인 거죠. SKC 자회사 SK 앱솔루스를 중심으로 2025년 대량 양산 체제 계획, 그리고 삼성전기도 공급을 준비하고 있고, 삼성전기와 SKC, 그리고 삼성전기와 SK 앱솔루스가 역시 또 AMD 관련해서도 경쟁을 붙고 있고, 이 부분이 기사로 나오면서 좀 더 AI 트렌드에 유리기판이 붙는 게 딱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기는 유리기판 테마로 10%씩 상승이 나오기에는 너무 시가총액이 높기도 하고, 또 메인이 MLCC잖아요. 본업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 삼성전기의 주가 흐름은 일봉상 한 달 사이에 꽤나 괜찮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때 가장 선두주자라고 설명해 드렸던 SKC 그리고 필옵티스 같은 종목들이 먼저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시장 반응을 보여줬는데요. YC캠도 초반부에 좀 테마성으로 빠르게 상승하던 종목이었죠. 그 다음 HB 테크놀로지가 추가되고, FNS 테크, 그리고 최근에 대장주로 할 수 있는 JNTC, 캠트로닉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ICD 같은 종목까지 유리기판 테마로 새로 올라오면서, 기존 테마주 예를 들어서 피로픽스가 한번 흐름이 끊겼다, 피로픽스가. 그런다고 테마 전부가 막 무너지진 않고, 다른 또 대장주들이 ICD, JNTC 같은 종목들이 새로 상한가, 그리고 급등이 나온다던가 계속 순환매가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해당 테마는 하루 이틀짜리가 되기보다는 좀 더 길게 가면서 생명력을 좀 더 오래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유리기판 관련 기사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4월 8일 JNTC 반도체 유리기판 3년의 양산, 커버글라스 생산 기술로 유리기판 자기들이 생산하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삼성전기 AI PC용 반도체 기판 양산,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 핵심 기술 공정사업 가속화, 계속해서 새로운 리프트가 나오면서 유리기판 테마를 좀 힘을 더 받게 하고 있어요. 필옵티스, YC캠, HB 테크놀로지, 초반부에 유리기판 테마를 이끌었던 3대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지금은 ICD까지 쭉쭉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3월 15일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AI 반도체 관련해서 관심이 커지면서 신기술 보유 업체가 주목받고 있지만, 더 중요한 포인트는 양산까지 시간이 걸린다. 실제 매출로 연결될 가능성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사실 어떤 테마에나 공통적으로 적용될 이야기인데요. 미리 기대감에 끌어올리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대감이 유리기판이 지금 아직 양산화도 안 된 단계니까 오히려 관련 테마의 급상승은 더 빠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종목들을 트레이딩 하려면은 미리 좀 스터디가 돼 있으신 분들은 또 종목들을 시장 반응이 나올 때마다 따라가실 수 있겠지만, 사실상 이미 막 높게 필옵티스 같은 종목은 2배 이상 올라갔는데 이걸 막 따라가는 건 좀 쉽지 않는 그런 트레이딩 전략이 되겠죠. 이 부분에 유의하시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반도체 유리기판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드렸고, 다음 시간에도 시장 주요 이슈 점검해서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